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쪽 수원의 금수원 쪽에도 경력이 모여서 지금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네네. 밀양에서도 강제철거가 있고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분주한 아침이고 뉴스거리가 많은 아침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양쪽에 동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도 아침에 눈 뜨니까요. 막 새 뉴스가 쏟아져 나와서 정신이 없는 아침인데 자, 이 와중에 우리가 봐야 될 행간, 뉴스의 행간은 뭔가요? 이렇게 큰 사건 얘기하는데 월드컵 얘기해서 조금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브라질 월드컵 개막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금요일이네요. 첫 경기가. 앞으로는 월드컵이 이제 진행이 되면 국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월드컵을 활용하거나 피하려는 타이밍 정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치권의 타이밍 정치 그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월드컵 일정부터 우리가 좀 알아보죠.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모레부터 한 달 동안은 새벽잠을 좀 설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설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모레죠. 6월 13일 개막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7월 14일까지 그 한 달 동안 월드컵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가장 관심거리가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 아니겠어요? 18일 러시아와 처음 맞붙게 되고요. 23일은 알제리, 27일은 벨기에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최소한 16강 1승 2무는 거둬야 그렇죠. 16강 가면서 이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러면은 뭐 그 이후에 월드컵 열기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월드컵 타이밍 정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월드컵 타이밍 정치를 제가 말씀드린 게 세월호 국정조사 때문입니다. 지금 여야가 기간보고 일정을 놓고 서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이거 가지고 저 얘기도 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터뷰도. 새누리당은 한시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16일부터는 기간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러면서 야당을 재촉하고 있고요.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다음 달 7월이죠. 7월 14일부터 26일 사이에 받자.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차근차근 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저변에 타이밍 정치가 깔려 있습니다. 월드컵과 730 재보선 타이밍을 조절하느라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건데요.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바로 월드컵 기간하고 겹치기 때문인데요. 기간 보고를 받게 되면 총리부터 각 부처 장관, 여차하면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청문회장에 나와야 하잖아요. 여당으로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온 국민의 시선이 월드컵에 쏠린 사이에 슬며시 기간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고요.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김성환 씨 생각하는 건데 여당의 생각은 꼭 그거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잠시 후에 그건 직접 확인을 하시죠. 어쨌든 월드컵 상관없이 그냥 하자 당장. 이게 여당의 주장. 반면에 야당은 조금 계산이 다른데요. 왜 월드컵 기간에 잠시 쉬었다가 7월 중순부터 하자고 할까? 여당과 정반대 이유겠죠. 아무래도.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730 재보선이 있는 건데요. 그 직전에 기간 보고를 받게 되면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재보선에 반영이 될 거다. 예, 세월호 심판론이 다시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야당이 내세우는 명분은 아니니까요. 제가 잠시 서로 후에 공격하는 논리라고 확인을 보시면 해보도록 됩니다. 하죠. 자, 그거 여야가 이런 속셈을 다 알고 있으면서 사실은 타협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런던 올림픽 얘기예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정치권이 이런 타이밍 정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2년 전에 런던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때가 딱 대선 당내 경선이 맞물려 있을 때였습니다. 7월에 딱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대선 주자를 만드는 일인데 올림픽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목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경선 일정을 늦춰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박이 벌어졌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그래도 그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박근혜 후보가 이미 결정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했고 당시 민주당은 월드컵 폐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형이고요. 현재 진행형인 일이 또 있습니다. 국정조사 말고 또 어떤 게 이제 타이밍 때문에 문제인가요? 이 총리와 국정원장 내정에도 타이밍 정치의 묘수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엄연히 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에 문창극 적 중앙일보 주필을 임명을 했고요. 내정을 했고 국정원장에 이병기 전 주일 대사를 내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비락인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바로 월드컵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은 다음 주 중에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월드컵이 폐막하기 전에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이걸 고려하지 않았다. 하루빨리 임명해야 되니까 내정해야 하니까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고려를 했든 안 했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인사청문회가 묻히겠구나. 네, 이것만은 묻히겠다. 분명하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타이밍 정치가 나온 뭐 말씀드린 김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가 또 있나요? 이 타이밍 정치는 정치권만 하는 게 아닌데요. 검찰을 보면 정치권은 저리 가랍니다. 어허. 엊그제 이 9일이었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예. 얼마나 수사 결과가 자신이 없었는지 발표 타이밍을 보면 타이밍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검찰은 원래 지방선거 다음 날인 5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었습니다. 5일 오후 2시에 갑자기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었거든요. 5일이면은 그러니까 6.4 지방선거 다음 날이니까 누가 당선됐고 막 이걸로 온 국민이 거기에 관심이 다 쏠려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면도 없습니다. 검찰 발표 내용을 쓸만한 지면도. 예.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검찰이 그동안에 7개월 동안 질질 끌었던 수사 결과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가만히 안 있었다고. 그렇죠. 기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해서 지금 하면 안 된다. 좀 시기를 늦춰달라 요구를 해서 나흘을 늦춰서. 그게 9일이 됐던 거군요. 그게 9일이 됐던 겁니다. 사실은 타이밍 정치로 얘기하면 검찰이 하려고 했던 타이밍 정치는 별로 썩 좋은 타이밍 정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정치권이나 검찰 다 마찬가지지만 뭐 타이밍 정치를 할 수가 있죠. 정치권 입장에서는 우리 당의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렇지만 꼭 그럴 때만 타이밍 정치를 하느냐는 거죠. 국민들의 마음과 딱딱 맞출 때 그때 타이밍 정치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국민 감동시키는 타이밍 정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동을 기대하는데 네. 정치권은 자꾸 딴 생각하고 반대로 덮으려는 타이밍 정치를 하는 건 아닌지. 검찰은 엉뚱한 생각하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연이었으면 좋겠어요. 우연이었으면 네,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이런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면서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